이때 나온 신생 코인들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반감기 이후에 나오는 신생 코인들에 더 집중해 볼 생각이고요. 이럴 때 열흘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상징적으로 7만 달러를 빡 뚫고 가는 순간이 진짜 불장의 시작일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알트로 전향을 할 거예요. 요때는 알트코인이 떨어지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저는 몇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전 고점이 갱신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각종 알트의 테마가 생깁니다. 테마가 뭐냐? 요즘에 미국 주식의 테마가 뭐죠? 이건 뭐 너무 명백하죠. 당연히 AI입니다. 그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미친듯이 올랐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가 됐죠. 엔비디아가 미장에서 3위가 됐습니다. 애플 다음이에요. 구글도 이겼습니다. 아마존도 이기고 엔비디아가 뭐 미친 실적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이 AI 테마가 코인에도 접목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알트코인에 비트코인하고 AI는 솔직히 접목시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알트코인에는 AI가 접목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 이건 어디까지나 테마니까. 예를 들어서 WLD 코인이 있다고 쳐요. 월드코인이라고 하죠. 이름이 AI인 코인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기술적으로 진짜 우수해서 얘네가 AI의 혁명을 갖고 올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오르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살아난 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 이건 어디까지나 테마 때문에 그래요. 테마. 이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모든 알트코인입니다. 뭐 제 개인 의견이에요. 모든 알트코인은 솔직히 잡코인이라고 생각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얘네가 정말 서비스가 엄청나게 좋아서 우리의 뭐 실생활을 막 바꿨냐, 기술이 어마어마하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저는 코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수학학원 하는 수학학원 원장이고 유튜버잖아요. 제가 뭘 그런 걸 알겠습니까? 근데 일개 유튜버인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알트코인은 그냥 다 잡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트레이딩을 할 거예요. 트레이딩은 뭐냐? 좋은 때 사서 크게 오르면 파는 거죠. 이게 제 알트 투자 전략입니다. 그럼 알트는 언제 들어갈 거냐? 제 생각엔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넘기고 나서 일단 그때부터 좀 잘 볼 생각이에요. 그것도 왜 그런지 뒤에 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전고 넘기기 전까지는 알트코인을 저는 일단 안 살 생각이에요. 뭐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는 사볼 수 있죠. 보초 세워야 되니까. 그 정도만 해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저는 이거는 투자용이라고 생각해요. 좀 길게 보고. 투자는 좀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 비트코인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월등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정말 장기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정고점이 갱신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테마가 불기 시작하죠. 일단 거래소 코인들. 거래소 코인이 뭐냐면 BNB라고 있어요. BNB. 가장 대표적인 게 BNB죠. 이게 바이낸스 코인이거든요. 이거를 사면 지금도 뭐 그렇긴 합니다. 바이낸스 코인으로 수수료를 내면 수수료를 좀 깎아줘요. 뭐 한 10%인가? 뭐 이 정도 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이 계속 BNB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싸니까. 그리고 또 BNB 코인 자체도 오르고 어차피 오를 거고 수수료도 내야 되니까 믿져야 본전이네 뭐 하는 마음으로 BNB를 사가지고 BNB가 이더리움 다음이죠.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BNB 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렇게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를 거래소 코인으로 분류하긴 좀 애매한 것 같고 솔라나는 뭐 디파이도 있고 좀 이더리움 대항마? 각종 이더리움 대항마들이 지난 시장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뭐 NFT를 찍어내는 코인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장에서 솔라나는 그럼 언제 생겼냐? 얘는
반감기가 시작된 다음에 신생 코인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이때 나온 신생 코인들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반감기 이후에 나오는 신생 코인들에 저는 더 집중해 볼 생각이고요. 이미 나온 코인들 있잖아요. 작년이나 올해 나온 코인들. 얘네들은 좀 지켜보기만 할 거예요. 그 중에 뭐를 투자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신생 코인 위주로 좀 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난 반감기 때는 이렇게 빨리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미 상승장이 시작한 지 꽤 됐으니까 6개월 빨라졌으니까 신생 코인 탄생 시점도 6개월이 당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것도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P2E, 플레이 투 언이죠. 네, 게임에서 돈 버는 뭐 그런 것들 많았습니다. 뭐 엑시 인피니티나 스테픈 같은 거. 저도 스테픈 좀 했었는데 손해를 좀 봤죠. 그리고 뭐 디센트럴랜드랑 샌드박스 이런 게 메타버스랑 연결이 돼서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때 나왔던 코인들은 2021년 하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힘이 다 된 다음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이때는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때쯤이면 우리가 코인에서 이제 엑시트를 해서 서울에 부동산을 마련해야 되는, 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타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만 했으면 저는 그냥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22년도에 스태프를 해봐서 아는데 처음엔 되게 잘 올랐거든요. 확실히 그 다음에 막 되게 많이 터졌잖아요. 뭐 루나 사태 터지고 뭐 FTX 사태 터지고 막 비트가 막 줄줄줄 흐르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흐르기 시작한 다음에는 그 어떤 섹시한 알트가 나와도 크게 오를 수 없다는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비트코인이 흐르기 시작하면 알트는 다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트는 장투용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난 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차트의 흐름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때 보시면 아주 설설 기고 있죠. 여기가 거의 저점이고 여기가 거의 고점이죠. 고점까지 얼마큼 올랐나 보면은 한 130배 정도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이 코인은 반감기보다 더 빠르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 있는 코인들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발란체. 저도 지난 장에서 아발란체에 조금 투자했었거든요. 뭐 힘줘서 투자한 건 아니고 뭐 100개, 200개 정도는 투자해서 수익을 조금 봤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건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일단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2020년 10월에, 반감기가 2020년 4월에 있었잖아요. 반감기 이후 6개월 있다가 코인 상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미친듯이 올라갔고 한 147불까지 올랐네요. 그래서 한 51배 정도 성장을 했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님하고 의논을 해봤을 때, 이렇게 크게 쏜 다음에 쭉 하락을 했을 때, 요때가 붓다빔 맞고 하락했거든요. 요때 매수했다면 한 5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결과론적인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답지 까고 보는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 솔라나는 뭐 제가 좀 수익을 좀 봐서 잘 아는 코인인데, 이건 8월에 상장했어요. 반감기 이후에 상장했죠. 반감기 이후에 생긴 신생 코인이다. 여기에 저는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5월 달에 붓다빔, 일직선으로 뚝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때 한 50달러 하던 게 20달러까지 떨어지길래 이때 분할해서 좀 샀거든요. 사실 저는 19달러가 다시 올 줄 알았어요. 요때 저는 많이 샀는데, 이때 19달러까지 빠져서 19달러 오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올라버리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빠르게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때쯤에 어찌됐든 분할 매수를 하면 저는 좀 타이밍 매매를 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19달러 오면 사야지 하고 추매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매일 일정 금액씩 샀으면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0을 투자할 거다. 그럼 100 해서 50만원씩 한 10번. 알트코인은 10분할 투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하면 10일에 나눠서 이렇게 앞으로는 매수할 생각이에요. 전고점 이렇게 돌파했죠. 매도 시점 잡는 건 사실 좀 되게 힘듭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정확하게 방법이 생각은 잘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만 갖고 있고, 알트는 전량 매도할 생각입니다. 이때도 분할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다면 얘는 적어도
한 10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저도 이때 10배 정도 수익을 얻었어요. 얘는 한 67배 정도 상승을 했다. 근데 이건 여기서 산 거니까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요때만 샀어도 한 12배 정도 수익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샌드박스 되게 너무너무 유명한 코인이죠. 지난 장에서 메타버스 이거 너무 유행이었잖아요. 심지어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도 바꿔버렸잖아요. 메타로. 그만큼 메타버스가 엄청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메타버스랑 좀 테마가 맞았던 게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 그러니까 코인으로는 마나코인 요 두 코인이 거의 뭐 다크호스처럼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때 줄줄 흐를 때 요때 만약에 매수했다고 치면 이때만 해도 0.5달러였으니까 8달러까지 올랐으니까 한 16배의 수익입니다. 결과론적인 거예요. 요때 매수해서 꼭지엔 못 파니까 한 요쯤에 파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해도 10배의 수익이니까 수익은 어마어마했죠. 아까 말씀드린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아까랑 다 비슷합니다. 붓다빔 맞고 이렇게 바닥을 길 때 요럴 때 열흘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안 오른다고 팔아버리지 말고 그냥 좀 존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트레이딩 하는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고 저처럼 본업이 있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지 않는 분이라면 크게 오를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원 투자했으면 그냥 100만원어치 복권 샀다 생각하고 오를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때 0.5불이었으니까 한 요쯤에 분할 매도 했으면은 이것도 역시 한 10배 수익 정도 됐겠죠. 물론 샌드박스만큼 엄청난 수익은 아니겠지만 만화는 투자해도 한 8배에서 10배 정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숫자만 보세요. 한 62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신생 코인들이 좋은 건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테마가 잘 맞는 코인들 위주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영광을 갖고 있던 뭐 XRP나 다른 코인들은 어땠을까?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리플을 내가 투자했다. 요때 사서 요때 잘 팔았다. 그러면 400원쯤에 사서 2,400원쯤 2,400원 좀 심하다. 한 2,000원쯤에 팔았다고 치면 한 5배 정도 수익이 되겠죠. 요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수익이긴 하지만 신생 코인보다는 조금 아쉽죠. 어딘가 모르게. 근데 요때는 5배의 수익을 얻었으면 이때는 또 5배의 수익을 글쎄요. 저는 진폭이 좀 작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익은 더 작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진 못하고 있어요. 스텔라룸에는 패스하고 그리고 이오스 코인 요것도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요때만 해도 꽤 많이 올랐었잖아요. 한 24,000원? 25,000원 여기는 높았었는데 고점까지도 못 갔죠. 18,000원. 그래서 요때 이렇게 잘 투자했다고 해도 3,000원에 사서 15,000원 정도? 5배 정도는 되겠네요. 리플 정도의 기대 수익을 보이는 코인입니다. 이오스도 예전에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코인이죠. 점점 진폭이 이렇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번에는 한 요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생 코인에 열광합니다. 얘네들이 또 시총도 작잖아요. 그래서 펌핑이 될 때 훨씬 더 팍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신생 코인이거든요. 이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적지 않죠. 저점 대비 5배가 올랐고 리플도 저점 대비 한 7배나 올랐으니까 적은 상승은 아니지만 신생 코인은 막 60배, 50배, 뭐 솔라나 50배 막 이렇게 오르는 거에 비하면 어딘가 모르게 좀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전략을 짜보자는 거죠.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는 투자 원칙과 기준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지난 장에서의 영광의 코인은 반감기 전후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건 신생 코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신생 코인을 더 눈여겨봐야 된다. 뭐 월드코인 같은 뭐 AI 테마가 있는 그 투자 추천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의 영광의 코인들, 예를 들어서 리플이나 이오스 같은 코인들이죠. 걔네들은 진폭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르는 이유가 테마 때문에 오른다. 그 코인에
뭐 그러면 기술적인 면, 뭐 이건 섹시하다, 뭐 이런 것들을 각종 분석 지표들이 막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실생활에서 그렇게 잘 쓰이는 코인은 솔직히 없습니다. 코인은 특히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다 스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 귀한 돈을 장기 보유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량 매도하는 게 분할 매도하면 되니까 그게 맞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불장에 투자해야 된다. 그럼 지금 불장 아니냐?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불장은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넘겨야 되는데 아직 안 넘겼잖아요. 네, 지금 53,000 넘겼네요. 네. 여기서 그냥 쭉 빠지는 거 아니냐? 뭐 그건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이렇게 유지되다가 한번 올라가면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고, 그게 이번 장의 좀 특징이에요. 네, 빠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횡보하다 빠진 건 한 번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또 한 단계 높인 다음에 또 횡보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이번엔 아닐 것 같아요. 뭐 미래는 모릅니다만 전 점쟁이가 아니니까. 어찌됐든 아직 정고점 돌파를 못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네, 일단은 이 정고점을 넘겨야 돼요. 이 69,000달러라는 상징적으로 7만 달러를 빡 뚫고 가는 순간이 진짜 불장의 시작일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저는 라이브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알트 종목은 그 전에는 제가 다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제가 매수한 종목이 뭔지는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마 불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려드리고는 싶지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장이 오는 시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선 그어놓은 게 이게 예상 반감기거든요. 제 생각에 한 69,000달러 요쯤에서 이제 불장의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제 비트코인도 5개가 넘겠죠. 네, 많으면 6개, 한 5, 6개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추가 매수는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알트만 살 겁니다. 네, 정직하게 알트만. 좀 기대돼요. 알트는 투자한 게 다 쓰레기가 될지도 모르죠. 네, 알트는 그만큼 위험한 거니까. 지금 잘 들어두시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네, 제가 아는 거는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진짜 정말 저는 이거 외에 몰라요. 나머지는 차트 돌려보면서, 네, 거기에서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코인보다는 신생 코인,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은 어때요? 비트코인 SV 어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는 거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잖아요. 근데 불장이 오면 걔네들도 오르거든요. 저라면 걔네들이 좀 올라서 어느 정도 물린 거 다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탈출을 하고 신생 코인으로 갈아타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금 뭔가 팔고 살려니까 무섭잖아요. 지금 팔진 마시고 비트코인 정고점 넘어가면 알트코인들의 장이 오니까 그때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시점이 정해져 있다. 네, 저는 정고점 넘는 타이밍, 그러니까 저는 올해 한 4월에서 6월 이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입니다. 올해 4월에서 6월 정고점 넘기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알트로 전향을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비트 위주로 매수를 할 거고요. 네, 요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죠. 요때 살 거고, 그 다음에 오래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불장이 만약에 이때 왔잖아요. 4월에서 6월. 그럼 저는 좀 빨리 왔잖아요. 예상보다. 보통은 이렇게 빨리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당겨진 거이기 때문에 탈출하는 시점도 늦어도 25년 한 6월 이전에, 그러니까 최장으로 봤을 때 6월 이전에는 알트는 모두 털 겁니다. 근데 이거 전량 매도하는 게 하루에 다 파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분할 매도를 할 겁니다. 저는 대략 한 30분할 정도 요렇게 할 거예요. 30일에 걸쳐서 이렇게 판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적게 팔고 가면 갈수록 많이 파는 점증 분할 매도를 할 거예요. 요렇게 예를 들어 요때 100만원 팔았으면 뭐 그 다음날은 뭐 100만원씩 일주일 팔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200만원씩 일주일, 300만원씩 일주일, 뭐 400만원씩 일주일, 요런 식으로 점증하는 매도를 할 거예요. 점증 분할 매도. 네,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 만든 말인데 저는 매도 전략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이 팔 거예요. 처음에 조금 일찍 시작해서 이렇게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1년 정도만 크게 오릅니다. 알트가
반짝하는 건 되게 짧아요. 얼마나 짧은지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가 반짝하는 기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짝였죠. 이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최저점이었죠. 여기가 21년 7월이고요. 여기가 21년 11월입니다. 고작 4개월이에요. 고작 4개월 반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25년 6월까지는 꼭 끝까지 갖고 가세요가 아닙니다. 이 이후로는 네, 알트는 그냥 이 이전에 다 판다는 뜻이지 이때 다 판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0배쯤 올랐어. 그러면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거죠. 5배쯤 올랐어. 그러면 요 정도면 됐어 하고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거죠. 코인마다 다 틀려요. 아까 아발란체도 있었으니까 아발란체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발란체의 영광의 시간인데요. 비슷합니다. 21년 7월부터 21년 11월까지. 얘도 4개월이죠.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21년 7월이면 완전 좀 뒤늦게 시작했죠. 뒤늦게 시작된 이유가 요때쯤에 비트가 정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올 때 이때 눈여겨봐야 돼요. 힘 센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친듯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확 빠지면 이때가 매수하기 되게 좋은 시장이죠. 또 빠지지 않았냐? 또 사면 되죠. 네,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계속 사면 된다고 생각해요. 팔지는 말고. 파는 거는 저는 구출대가 다 온다고 생각해요. 진짜 찐 불장에서는 구출대가 웬만해선 다 옵니다. 그래서 알트 투자가 정말 너무 위험하잖아요. 패가 망신하는 투자거든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시점에서는 그 특정한 시점이라는 거는 진짜 완전 불장. 비트코인이 정고점 넘겨서 부러지기 전까지는 진짜 완전 불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때는 알트코인이 떨어지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저는 몇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때의 시간에 한정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되게 늘 한결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저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투자 마인드를 다듬는 거예요. 까먹지 않게. 여러분도 제 말을 한 번 들으면 까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투자 원칙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듣고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꼭 글로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투자를 할 때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잖아요. 투자 원칙을 잘 써둔 다음에 내가 매수하려고 할 때마다 그걸 한 번씩 읽어보세요. 나의 투자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그걸 체크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발란체도 지난 시장의 왕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걸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덜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건 좀 너무 가파르게 그렸고 뭐 요런 식으로 물론 오를 수도 있긴 한데 한 100달러 언저리까지 뭐 잘해야 한 200달러 뭐 정고점 넘기면 뭐 그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40달러인데 100달러까지 오른다고 해봤자 2배 정도 100%밖에 수익이 안 되고 이게 뭐 한 200달러 정고점보다도 훌쩍 넘기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되게 드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한 3,400%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되잖아요. 밖에는 아닌데 이건 잘 됐을 경우잖아요. 확정 수익이면 미친 거죠. 확정 수익이면 뭐 제 전재산 다 들어가죠. 확정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확정 수익이 아니니까 기대 수익이라도 높은 거를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물이신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리플이나 이런데 물려 계신 분들, 리플을 2017년에 매수해서 아직까지 물려있다 하시는 분은 좀 불장이 와서 리플 가격이 좀 오르면 더 잘 달릴 똘똘한 신생 알트로 갈아타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인하고 사랑에 빠진 거일 수 있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편향에 빠지면 안 돼요. 네, 제가 지난 장에 솔라나로 수익을 가장 크게 봤지만 저는 솔라나 뭐 지금 많아야 한 개 있나? 하여튼 뭐 거의 없습니다. 솔라나 0점 몇 개 있을 거예요. 하여튼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 투자 자체를 안 합니다. 뭐 단타 치려고 저번에 한번 샀었는데 바로 팔았어요. 왜냐하면 솔라나는 지난 장에 영웅이긴 했지만 이번 장에 또 영웅일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눈에는 좀 덜 섹시해 보입니다. 훨씬
꼬맹이들, 똘똘한 신생 코인이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스캠이다, 쓰레기다, 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썼는데,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여러분. 진짜로 알트는 스캠이에요. 쓰레기입니다. 진짜 쓰레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쓰레기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코드는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더리움 코드를 제가 그대로 베낍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꿔요. 네, 그 개발자를 써서 그 다음에 뭐 성정길의 약자를 해서 JK 코인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네, 정길 코인 이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제가 예를 들어 업비트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도 알고 상장 담당자랑 엄청 친해. 그래서 상장해주기로 합의를 하잖아요. 상장을 하는 순간 얘는 몇십억에서 몇백억 정도 저는 그냥 버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이게 어떤 가치가 있죠? 1도 가치가 없죠. 근데 에이 그건 쓰레기지.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다 그런 쓰레기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에 몇 년 전에 200만 개였으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 한 1000만 개는 될 것 같거든요. 1000만 개. 이런 1000만 개의 알트코인 중에 쓸만한 게 진짜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하고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사랑에 빠져도 그나마 안전한 코인은 저는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종목을 찍어주길 바라시는 분은 그냥 비트코인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아무리 잘못 사도 지금 너무 올랐는데 꼭지 아니냐, 구조대가 다 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안 오면 4년 후에 오고, 4년 후에 안 오면 8년 후, 10년 후 꼭 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실 거면 비트코인만 사세요. 저는 코인 투자에서 이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이름이 좋아 알트지 그냥 스캠 코인, 쓰레기 코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좋은 코인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님도 쓰셨죠? 2017년부터 해왔지만 그 어떤 코인도 실물 경제에 오랫동안 기여하거나 서비스하는 걸 보지 못했다. 이더리움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뭐 이더리움은 뭐 10분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죠. 그럼 이더리움 그 외의 코인 중에 이런 코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1000만 개 중에 한 개 될까 말까 한 거에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답은 비트코인인데 너무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비중은 비트코인의 90% 코인 투자금 중에서 전 재산이 아닙니다. 저는 전 재산의 한 5%만 코인 투자를 하는 게 뭐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자신이 있으면 전 재산의 한 10%만 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90%, 나머지 뭐 알트코인, 쓰레기 코인의 10%만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마저도 비트코인이 전고점 넘겼을 때부터 비트코인이 꺾이기 전에 전량을 매도할 생각입니다. 요렇게 투자하면 그 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뭐 매도하면 수익금이 생기는데 엑시트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또 알트 사냐, 그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금이 만약에 뭐 기분 좋게 1억이 생겼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는 알트에 뭐 재투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9천만원 정도는 그냥 현금 시드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서울 부동산 사는데 보태 쓰거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정말 인생에 몇 안 되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장 다음에, 물론 다음 장이 있겠죠. 24, 25 시즌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장, 뭐 28, 29 시즌이 있겠죠. 하지만 이때보다는 이때 좀 먹을 게 좀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폭이 좀 줄어들듯이 이때도 좀 먹을 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번에 투자를 좀 해보시고, 여기서 좀 잘 배웠으면 또 다음 장에 또 먹으면 되죠. 그래서 너무 끝까지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26년 넘어가면 물릴 수 있으니까 25년 상반기, 하반기에도 벌 수도 있긴 한데 나머지는 부동산 투자로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